우리 아이는요, 전날 외운 개념도 며칠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학 강사 서울대 소자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 왜 아이들은 공부한 걸 금방 까먹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라는 것에 있어서요, 암기라는 영역과 이해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아이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공부는 암기야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는 12다. 이거는 구구단을 외운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3 곱하기 4에서 이 곱하기라는 의미가 사실은 3을 4번 더했다라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3 곱하기 4다라는 이 곱셈의 정확한 그 약속, 정의 이런 것을 알고 있을까? 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쉬운 걸 예시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뭐든 계속 나가서 배우는 어려운 용어들이나 그 수학적인 기호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약속과 정의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들이 어떤 정확한 의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학 공부를 이제 하는 태도랑, 그게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이랑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숫자랑 형태만 조금 바뀌어도 응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굉장히 쉬운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예시를 들고 싶다라고 해서 갖고 온 게, 제가 요리에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레시피에 고기를 센 불에 30초간 익히고 그 이후에는 중불로 익힌다 라는 게 나와 있다 볼게요. 근데 왜 그런지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외운 사람들은 고기의 두께가 좀만 달라진다거나 팬의 종류가 달라진다거나 하면 실수를 금방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리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즉 센 불로는 육즙을 가두고 그 다음 중불로는 서서히 그 안을 부드럽게 익힌다 라는 어떠한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응용해서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은 알지만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형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3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설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부한 개념을 아이한테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사실 완벽히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을 자꾸 던질수록 이 기호가 무슨 뜻인데? 아니면 이 뜻이 뭐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근본적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고 가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공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이해의 영역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프 설명법이라는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설명하기는 장기 기억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나한테 맞는 적절한 복습 주기를 설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그냥 단기 기억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잊을만 했을 때 다시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애들을 가르쳐다 보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이 주기가 달라요. 적절한 시기가. 그래서 어떤 학생은 오늘 공부한 거 이틀 뒤에 복습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오늘 공부한 거 일주일 뒤, 아니면 한 달 뒤에 해도 적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인 스타일을 찾아서 복습 주기를 잘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걸 잊어버릴 것 같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자극을 주면 이게 다시 기억에 올라가서 장기 기억으로 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적 오답 테스트 같은 거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거 세모하고 넘어갔어도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그 문제를 다시 주면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못 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함으로써 다시 내가 못 풀었던 거 80%는 다시 건져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줘야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이걸 풀면 못 풀 것 같다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게 이제 메타 인지가 되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그게 상위권으로 가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한 것을 당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다시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시 오답을 누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 그리고 이 책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적절하게 하시고 계속 이걸 적용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오답 노트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오답 노트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변형된 버전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틀린 문제에서 같은 개념을 쓰는데 숫자나 형태가 조금 바뀐 버전의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정말로 개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뀐 버전의 문제도 내가 식을 쓰고 답을 도출해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변형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정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가정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쉽지가 않을 테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틀린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유형집, 다른 유형 문제집에서 같은 유형을 다루고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푼다던가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외우기만 하고 암기만 하고 이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른이 되어서도 응용을 하지 못해요. 요리처럼 수학도 왜 그런지를 이해한 아이들은 문제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답을 냅니다. 부모님이 바꿔주셔야 될 건 이거 왜 또 틀렸어?가 아니라 이거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니? 라는 식의 질문으로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